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좋다가 말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는 0.6% 갭을 띄우고 출발했었는데 2500포인트가 다시 저항이 되는지 2498포인트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거의 동일하게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갭을 띄우고 출발했었는데 결국은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했었죠. 그래도 0.27%의 상승이 나왔었네요. 자, 일단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그동안의 하락을 조금은 제한했다는 것에 의미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1.4%, 그리고 하이닉스는 4.6%. 오늘은 코스피 내에서 이 두 개 종목이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그동안 좋은 흐름이 났었던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 빠졌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최근에 급락이 나오던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랜만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 또 엔터기업 빼놓을 수가 없었죠. JYP가 20% 급등이 나왔고 대부분의 엔터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반면에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2500포인트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2500포인트가 또 저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25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와 함께 기관도 같이 순매도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오늘은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2100억이네요. 그리고 기관도 같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늘 모처럼 9만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20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동안 하락의 주범이 외국인이었거든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런 구간들, 올해 3월달이었었죠. 이때 외국인이 주구장창 매도를 했었다면, 그리고 본격적인 매수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도 잠깐 들어왔고 규모도 크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20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거는 그냥 매수세가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점으로서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를 해보시고요. 또 과거 수급의 패턴을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JYP의 수급을 보면 오늘 단번에 10만원을 돌파하면서 11만 5천원까지 20%의 상승이 나왔어요. 역시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 그리고는 모처럼 반등이 나왔던 에코프로는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JYP, YG, SM.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이 바로 엔터기업이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기관은 DB하이텍, LG이노텍, LNF, 신한지주, 하이브,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나스닥이 0.6% 상승이 나왔고, 다행히도 저항선이었던 12230포인트 그 위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아직까지 올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다우지수는 거의 비슷했었네요. 자, 그런데 어제 반도체 지수가 2.7%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뜻밖의 상승이 있었고, 그게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까지 훈풍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볼게요. 그리고 니케이가 다시 한번 0.8%의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대만도 1.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있었고, 그게 오늘 TSMC의 주가 상승과 함께 대만 증시의 상승을 이끄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보합이네요.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조금은 특징적이었던 것이 메모리 반도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별다른 재료가 없었어요. 실적 발표도 이미 끝났었고 딱히 특별한 재료가 나왔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단지 반도체 쪽에 하나 이슈가 있었다면 낸드 쪽이죠.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하고 또 일본의 합작사인
키옥시아 합병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어제 급등이 나왔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낸드보다는 D램 쪽에 큰 무게를 싣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급등이 나왔고 또 이 기업뿐만 아니라 AMD라든지 인텔, 엔비디아, 퀄컴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SMC까지 모두 2%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반도체가 최악이 지나갔나? 아니면 긴 터널이 있다면 터널 끝 무렵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별다른 재료가 없었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금 5%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1.5%, 1.4% 견주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단차를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바닥은 확실히 다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다졌지만 업황이 언제쯤 돌아서는지 그 타이밍을 아직까지 시장이 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런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을 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래 바닥은 다졌지만 업황이 언제 돌아서는지 거기에 대한 시장의 많은 해석들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을 보셨듯이 별다른 재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도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반도체 기업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3일을 합쳐도 1000억 초반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달 동안의 순매수 금액을 보더라도 거의 1조 7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중에 1000억, 비율로 따진다면 17분의 1이 순매도로 나왔던 만큼 확실히 저점에서 외국인이 꽉 잡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견조하다면 반도체 소재라든지 장비 기업들 그런 기업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최근에 몇몇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에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중심을 잡아준다면 계속 낙폭을 키울 수는 없을 것이고요.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조금 해석이 빠를 거예요. 분명히 바닥을 다졌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타이밍은 디테일하게 잡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22일 동안 외부 인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아래를 보면 테슬라 CEO라든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스까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CEO를 만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표적으로 빅테크, 바이오, AI 이 키워드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독대를 했었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 이쪽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는 세계 1위 팹리스 기업이고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AI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고대역 메모리라든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죠. 이런 다방면의 계약 체결이 기대가 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키워드는 AI인 것 같고요. 이게 상반기에 잠깐 반짝하고 2차전지 쪽으로 바통을 조금 넘겨준 것 같잖아요. 물론 2차전지도 조금은 쉬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AI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반기에 충분히 뜰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분명히 어떤 트리거가 있을 것이거든요. 지난 2017년이었나요? 그쯤에도 상승이 나올 때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크게 밀어 올렸었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주가의 한 단계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AI 쪽은 연초보다는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협력들을 토대로 봤을 때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뜰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번에 22일간 출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빅테크, 바이오, AI 이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업종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미국 출장을 통한 AI 반도체 협력 강화라든지 또 하반기 메인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엔터 기업을 보면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하이브의 상승이 있었고 또 며칠 전에는 YG, 오늘은 또 JYP가 지금 19% 급등이 나고 있어요. 일단 시간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때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정규장에서도 지금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적 때문에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실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콘서트라는 매출 비중이 본격적으로 잡히게 된다면 충분히 영업이익 증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너무나 많은 상승이 나왔고 이런 기대감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JYP라든지 YG엔터도 오늘도 8%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JYP의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는 엔터 기업들을 충분히 공략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과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갭을 상당히 띄우고 출발했던 만큼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의 상승이 나올 때는 다소 오버슈팅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늘 참조를 해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세워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